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국민들이 깨어났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김용현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심판이 4월 4일 11시입니다. 그러니까 D-Day 2일을 남기고 있죠.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를 바로 복귀를 하시죠. 복귀를 하시면 대한민국의 친중 친북의 세력들, 드러난 그런 세력들에 대한 척결이 우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친중 친북 청산 리스트 4편입니다. 한동훈 편인데요. 그 보수는 진짜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한동훈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동훈을 보면서 보수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방송을 보시면서 이 한동훈에 대한 이 환상을 좀 깨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의 희망이 아니죠. 보수의 파괴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긴 바바리에 스카프 두르고 흔들리지 않은 눈빛에 등장만으로도 강력한 인상을 남겼던 그입니다. 한때는 정의의 구현 이런 아이콘으로 불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상징처럼 떠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통령이라고 불렸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을 바통을 이어받을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한동훈 등장은 평범한 법조인의 궤적은 아니었습니다. 평검사에서 검사장, 고검장 등 단계별 승진을 거쳐야 하는 그런 통상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평검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법무부 장관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왜냐? 답은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뢰, 그 후광 때문이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라고 한동훈을 표현했었습니다. 조선 제일검이다라고 불리면서 정의의 사도 같은 이미지를 얻었었죠. 그런데 이 화려했던 시절은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그 시기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삼성 수사도 했죠. 조국 일가 수사.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면서 강력한 기소 전략을 밀어붙였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기소가 법원에서 번복됐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바이오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 상당 부분이 말이죠. 법원에서 증거 능력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는 결과를 낳았죠. 요때 김경률과 함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도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조선 제일검은 아니다. 정권에 편승한 수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을 정치 도구처럼 활용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의 제일검이 아니라 그냥 개검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친중, 친북, 청산 리스트 4편으로 이 대중의 환호에 가려진 한동훈의 조용한 친중 행보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한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에 대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한동훈을 올려치기 했던 그런 인물들이 서서히 한동훈과 이 선을 긋고 이 빤스런 하면서 나는 한동훈 그때는 좀 올려치기 했었는데 지금은 싫어한다라고 말을 바꾼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동훈의 책까지 폈던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언론에 나와서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20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던 한동훈이 한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던 그거를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동훈은 말이죠. 윤석열 정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늘 말을 아꼈죠.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하고 이 친미와 반중의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때 한동훈은 엇박자를 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홍콩 인권 문제 입을 닫았고 중국발 마약, 불법 체류자 그런 문제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수많은 쟁점이 제기가 됐지만 이 한동훈이 말하기 좋아하는데 그쪽 이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 간첩 사건처럼 명확한 안보 침해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서해 인공 구조물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구조물에 대해서도 꽤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치인으로서든 법무부 장관으로서든 어찌됐든 뭐 국무위원으로서든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라는 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반복적인 침묵은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전략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이용한 전략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민청 논란입니다. 이민청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 정부 초반에 이 반중의 정서, 그러니까 이 호호호 빙시 같은 게 중국몽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적으로 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중국에 의한, 그러니까 형상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대만 침공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싱하이밍이가 뭐 이재명 앉혀놓고 막 A4 용지 들고 막 난리 발광을 불었는데 이때도 한동훈은 입을 쳐 닫았습니다. 뜬금없이 또 어떤 방향을 갔냐? 이민청을 한동훈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존의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를 분리를 해가지고 외국인 정책 전반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을 운영하겠다라는 구상이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보면 뭐 새로운 거를 만든다. 역시 뭐 한동훈이다.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보면 외국의 체류 이민관리 체계에 대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중국 유입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이죠.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고 있으니까 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대한민국 대가리수를 늘리겠다. 되게 일차원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가리수 늘리는데 누구로? 중국 놈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죠. 중국이 항상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속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민청 이야기할 때 저거 도라인가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요. 명분은 외국인 관리 강화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유학생이라든지 노동력 유입에 확대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증가에 대해서 합법화하겠다. 사회 갈등 뭐 이렇게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중국인들이 참 많죠. 길가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리고 막 살인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미 뭐 서울의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신림동 이런 거 보면 한 지역 자체가 중국인들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밀려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거를 더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굉장히 비판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친중 정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한동훈의 이런 노선이 단순한 행정 개편 아니다.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인 침묵과 저자세의 연장선이다라고 막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한동훈의 DNA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동훈의 DNA, 가족 이력에 대해서도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한동훈의 장인이 누굽니까? 진형구.
진영구입니다. 전 검사장이죠. 김대중 정부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검찰국장까지 지냈어요. 대검의 공안부장을 거쳐가지고 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하면서 진압을 하겠다라고 플랜을 짰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검찰권 남용 논란의 중심에 섰죠. 결국은 검찰직 사퇴했습니다. 그 후에 웃긴 거죠. 보통 검사에서 법복을 벗고 나오면 변호사로 가든 로펌에 정관예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통 큰 대형 로펌을 가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디로 빠지냐? 언론계로 전향을 합니다. 차이나 라이프. 말은 이쁜데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인민일보의 한국 어판 번역이죠. 인민망 대표로 활동합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펴는 신문을 발행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북한의 조선 노동신문을 한국판으로 인터넷판, 몬판 이렇게 하면서 발행한다라는 거죠. 하는 짓이 주한 중국 대사와 인터뷰하고요. 지방자치단체나 뭐 언론사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친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중국의 친화적인 이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제 발로 뛰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국 놈이 중국의 공산당의 신문을 들고 와서 한국판으로 펼쳐낸다? 저는 공산당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중국 놈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공산당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매국 행위한 친일파들 보면 이 일본인들보다 더하게 조선인을 더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더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사람이 중국의 공산당에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더한 빨갱이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중의 이 농도가 매우 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국내에서 앞장섰다,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사람이 한동훈의 장인이다. 근데 이런 배경이, 이 장인의 배경이 단순히 뭐 장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한동훈의 정계 입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올 때도 조력자들이 붙잖아요. 이 조력자들을 구성하는데 진형구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차이나머니 이런 게 있고 또 뭐 중간중간에 들리는 말로는 이 한동훈의 이 올려치기, 널뛰기 하는 이 유튜버라든지 언론들에게 꽤나 많은 서포트가 들어갔다. 뭐 내피셜일 수도 있지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정계에 진입했을 때도 중국 문제에 유독 친화적인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세력과 마찰을 피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동훈이 국민의힘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DNA와 가까운 인물이다. 혹은 양쪽 진영 모두 기반을 둔 정치적 기회주의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을 비판하지 못하고 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 이유 단순한 전략이 아니죠. 뿌리 깊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 그 중국이 뭐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이 체제 자체도 위협을 하고 있고 시스템 자체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대만의 침공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에 관여된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한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침묵, 그건 동조한다라고밖에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대한민국의 위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은 본인에게 오는 화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킹하기 바빴죠. 권력 투쟁에만 집중했던 한동훈입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부각되는 일은 하지 않았고 오로지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그런 식의 투쟁만 해왔다라는 겁니다.
안에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상황에 안보, 외교, 정치 내적인 갈등 안에서 한동훈이 취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요. 결코 해결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미온적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 관리 때문에 뭔가 두드러지게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윤심, 복심 동맹 속에서 한동훈은 문재인을 향한 수사를 사실상 손을 대지 않았고,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은 정의로운 검사로 포장하는 이미지 전략에 이중적 계산만 해왔다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다 차기 대권주자로 움직임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딱일 것 같고요.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 이 실체가 다 드러났죠. 이 한동훈의 배신자의 DNA가 완벽히 드러났고, 한동훈의 좌쪽 진영의 이 DNA가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1등 공신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이 가결될 때까지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정부론을 이야기를 했었고, 비상계엄에서 사실상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여당의 당대표가 이 집권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보다 더 했죠. 대통령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경에 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면서 본인을 부각시키고 차별화 두려고 했던 것들이 탄핵까지 이어지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 한동훈은요, 좌파 코드에 탑승한 위장 보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한동훈은요, 보수가 아니고 정치적 브랜드로 보수의 탈을 썼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한동훈의 보수의 희망으로 부르기에는 이 뭔가 다른 이제 뇌 세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국에 침묵하고 정권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 계산에만 집중하고 도덕적 잣대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당원 게시판의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제대로 나락갈 인물로 이재명과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동훈을 좌쪽으로 이 친중과 친북의 세력으로 이 세팅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건요, 처음부터 적이었던 사람보다 내부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너무 흑과백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실 괴로운 시간을 4월 4일날 끝내겠죠.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넉 달을 대한민국 자체가 힘들고 괴로웠지만요,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정말 값진 걸 얻었다라는 거죠. 흑과 백이 완벽히 분리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 절반이 송두리째 사상이 바뀌었다라는 것.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국민들이 깨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친중과 친북 청산 리스트의 이 4편이 한동훈 편이 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편은 말이죠, 이 무겁지 않은 인간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준석인데요. 재미 보태서 이준석의 학력 비리까지 잘근잘근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곡 없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